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은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인데요. 옛날에 농촌에선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물이 괴있는 곳에서 개구리알을 건져 먹기도 했다는데, 어르신들 이거 사실입니까? 개구리알을요? 맛이 어떤가요? 네, 이 경칩을 전후로 위장병 등에 좋다고 알려진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밤과 낮의 기온 차이로 나무 안에서 생기는 압력을 이용해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로쇠 수액 채취도 이상 고온 탓에 한 달 정도 시기가 빨라지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액이 나오는 시기가 짧아져서 농가마다 1000에서 2000리터씩은 채취하는 양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합니다.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고로쇠 수액 채취가 소득원인 임업 농가들이 타격을 보는 모양인데요. 또 여기에 불법 채취꾼들도 기승을 부리곤 하죠. 산림청이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나무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성목을 대상으로 가늘게 구멍을 뚫도록 하고 소독 후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만들어 뒀지만요, 이 수액이 고가로 팔리다 보니까 현장에선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가 귀한 나무들을 훼손하고 죽이는 일이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 필요하겠고요. 소비자들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를 정식으로 허가받은 농가의 제품인지 잘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고로쇠 그 개구리알 제가 물어봤는데 모르세 모르고 싶은 세대라고. 어유, 그중에 고로쇠를 벌써 사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야, 그렇구나. 고로쇠가 그렇게 몸에 좋아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요즘 감자 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시감자 준비부터 심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저와는 다르게. 좋은 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미국 뉴욕주에서 네. 그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를 뉴욕주가 고소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뉴욕주가 탄소 중립 관련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인 JBS를 고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말에 JBS 미국 지사의 그린워싱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린워싱이 뭐죠? 그린워싱은요, 네.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아니었다. 일종의 사기네요. 사기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위장? 위장? 결론은 사기죠. 왜 처음에 부정해요? 아니, 근데 이게 사기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 되게 외로울 뻔했잖아요. 네, 그린워싱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그린워싱은 뭐 기업이나 단체가 실제로는 환경 보호 효과가 없거나 또는 심지어는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이 아닌 친환경적인 제품을 마치 생산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위장을 하는 겁니다. 나빴다. 네. 그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건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친환경엔 돈이 드니까요. 그렇죠. 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으면서 아하. 마치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네. 이제 과장 광고나 이제 홍보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회사 JBS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이나 뭐 산림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라고 네. 지적을 한 겁니다. JBS는 뭐라 하나요? 일단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 처음 들었는데. 예, 브라질 업체인데요. 아, 브라질 업체. 예, 본사를 두고 네. 있고 어쨌든 회사 측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뉴욕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전 세계 농민들, 목장주와 함께 자원을 좀 덜 쓰고 그래서 환경적 영향을 덜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고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 식량 공급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과 목장주와 함께 자원을 덜 쓰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요. JBS 측이 불법 벌목을 통해서 아마존 농장에서 소 수천 마리를 직접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벌목을 해서. 네. 그럼 이거 환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완전히. 그리고 소 수천 마리를 이제 직접 구매했다는 것은 결국 원래 있던 아마존을 파괴해가지고 소고기를 생산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뭐 농민과 목장주와 함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팔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소송 때문에 JBS가 10년 전부터 뉴욕 증시에 IPO 기업 공개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번 소송 때문에 좀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JBS는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한 전 세계 24개 거대 기업 대상을 한 비영리 단체 카본 마켓 워치 그리고 신규 연구소가 작년에 평가를 했었는데요. 진정성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이 회사가 받았다고 하니까 이미. 네. 그러니까 회사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기로는 말은 굉장히 잘하네요. 그렇죠. 대기업이니까 홍보팀이 아주 막강하겠죠. 늘어나는 인구에 식량을 공급하겠다. 네. 자원을 덜 쓰겠다. 네. 환경적 영향을 줄이겠다. 네. 말은 참 좋은데. 네.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전 세계 온실가스 3분의 1 정도가 바로 식품 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굉장히 놀란 게 네. 저는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온실가스 하면 무조건 자동차인 줄 알았거든요. 공장이랑 맞아요. 우리가 네.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크겠죠. 네. 근데 식품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축된 내뿜는 메탄가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그리고 식품 산업은 처음 생산해서 가공 과정에서 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이동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도시까지 배달해야 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15.4% 차지할 정도로 식품 산업은 탄소 발자국에서 아주 엄청난 그러네요. 발자국을 찍고 다니면서 하는 산업이 되는 겁니다. 또 발이 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 지원 아래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평가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식품과 농업 부분에서 2020년과 30년 사이에 매년 3%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올해 미국 식품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소개한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네, 여기에 맞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정보가 전문가들 예상하는 2014년 올해입니다. 네. 미국의 식품 시장 트렌드 변화 6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는 식품 가격이 더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2년 동안 식품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물가가 올랐죠. 올랐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오를 여지는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 심하게 만약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가격 약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네. 원자재 상승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올해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지갑을 닫는
그런 현상이 심각하죠, 예, 진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격을 추가로 올리기가 식품업체들이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발 이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어떤 매출 올리기보다는 AI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다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월마트 경영진이 유제품, 계란, 닭고기, 해산물 가격이 낮았음에 불구하고 식품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졌고 우려가 커졌다면서 좀 다른 방안을 찾을 거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하는데 물론 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 넘어서서 중견, 중소기업들도 AI를 활용하는 방안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 재료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만들기보다는 인력을 쓰기보다는 AI를 활용해서 비용을 많이 줄일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한번 구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월요일날 출연하신 어비 소장님이 네. 보여주셨는데 동영상도 1초면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그걸 예전에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어지고. 근데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사람이 찍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다큐를 많이 보는데 아. 완전 속았어요. 진짜처럼. 네, 진짜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면 돼요. 만들어줘. 뭐 북극곰이 예를 들어 북극곰이 얼음 위에서 뛰어다니는 거 찍어줘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신기합니다. 찾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거를 아,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소식이 있네요. 아프리카에서 이거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고등어가 인기입니까? K 고등어입니다. 아, 그 열풍이군요. K푸드. 아프리카로 갔어요, 고등어가. K김밥. 이거 어떻게 된 K고등어. 겁니까 이게? 네, 이제 사실 웃을 일은 아니긴 하고요. 러시아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계속 방류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 우리나라도 잊고 있죠. 예. 자유로울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일본산 고등어를 수입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는 우리나라 고등어를 가깝긴 아, 하지만 예. 네. 큰 차이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예, 어쨌든 한국 고등어, 러시아산 이제 이게 사실 러시아산과 일본이 많이 수출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근데 그 대체제로 한국 고등어가 인기를 끌면서 아프리카에서 큰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냉동 고등어 수출액이 1억 666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요. 엄청나게. 예, 그리고 예. 또 국내 고등어를 80% 위탁 판매하는 부산 공동 어시장에 따르면 이 같은 실적이 덕분에 작년에 3,215억 원의 위탁 판매 매출을 하면서 7년 만에 와. 최고 매출 기록했다고 예. 합니다. 국내에서 수출한 고등어가 가장 많이 가는 곳 아프리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냉동 고등어 수출량을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세 개 국가가 전체 수출액의 70%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네. 수산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우리나라 고등어를 선호하게 된 것은 이제 기존의 수입국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한 것처럼 네. 전쟁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고등어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 네, 국내 연근에 잡힌 고등어 중 3분의 2가 좀 크기가 작은 망치 고등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구이나 찌개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크기가 큰 예. 노르웨이 대형 고등어를 즐겨 찾고 망치 고등어는 주로 원래는 사료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은 훈제 생선 요리가 발달한 덕분에 작고 가격 저렴한 국내산 고등어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수입해서 먹고 뭐 사람 취향이 다르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그렇죠. 전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아유, 소식 하나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빨리 네, 시간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식 가져오길 기대하면서 네, 다양한 소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이랑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관장님 혹시 개구리알 드셔보셨어요? 그걸 왜 먹죠? 오? 그래요? 네. 지금 우리 박갑수님이 개구리알 먹어봤습니다. 60년대 논에 농약 안 하던 시절 먹었는데 요새는 안 먹었네요. 맛있었대요. 그래요? 도룡뇽 알을 먹는 분은 봤습니다. 도룡뇽 알을 먹어요? 네. 도룡뇽 알을 왜요? 도룡뇽 알이 어딨죠? 거의 7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1급수에서 네. 맛이 안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알은? 제가 느껴본 게 아니라서 잘 왠지 모르겠어요. 갑수님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사탕을 예를 들어 갑수님이 어렸을 때 먹다가 네. 야, 알 먹어봐 그래가지고 그래 먹어봐야겠다 일단 먹었는데 달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개구리 알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네. 도룡뇽 알은 이렇게 모아야죠 이제. 길게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알을 어떻게 먹었지? 네. 그리고 리우상님도 개구리알 토마토 씨와 똑같아요? 어려서 드셔보셨다고. 네, 조그맣죠 아주.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신기합니다. 도룡뇽알, 개구리알. 요즘 관장님 밭에 손님이 많이 찾아와요? 어떤 일이 있나요?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제 밭을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주변의 다른 밭들은 풀이 자라지 않도록 비닐로 이렇게 멀칭을 하거나 제초제를 뿌리는 반면에 제 밭에는 이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네. 냉이가 아주 잘 자랍니다. 냉이가 네. 봄냉이. 이 냉이를 캐러 동네 분들이 네.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냉이는 뿌리까지 캐기 때문에 네. 월동을 하고 있는 제가 심은 작물들을 좀 건드리게 피해를 되네요. 좀 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세워서 작물 심어진 자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심겨지지 않은 곳을 이렇게 채취할 수 있도록 좀 하는데도요. 네. 종일 지키고 있지 않는 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네요. 네. 결과적으로. 봄이 되면 을에 있는 일인데요. 예. 우리처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농사 DNA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봄만 되면 농사 지을 생각에 몸이 근질거리는데 네. 어떤 분들은 채취 본능이 꿈틀거리나 봅니다. 킬러 본능이죠 네. 일종의. 예. 저는 이제 농사 짓는 신석기인이고 그분들은 수렵 채취를 하는 구석기인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렵 채취에 또 어떤 분들은 농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재밌는 사실입니다. 농부를 위해 좀 피해가 없도록 배려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전에 막 그런 얘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뉴욕 어디 공원에 네. 그 이렇게 쑥 같은 거. 네. 저도 들은 적 있습니다. 그게 너무 골치였는데 잡초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 어머니들 몇 분이서 뭐 해결했다는 그런 소문 같은 소문. 네. 그래서 아예 이벤트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진짜로요? 쑥 캐는 날 뭐 이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렇죠. 뭐 금방 끝나죠. 그런 날 만들면. 예. 어쨌든 어디나 사람이 모이면 좀 불편이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사실 텃밭에도 그런 게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어울리게 되잖아요. 텃밭은 또 그래서 여기서는 또 금기시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네. 뭐예요? 이야기 주제를 종교나 정치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올해도 또 어김없이 선거가 있어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치나 종교 이야기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도 없고요. 안 돼요. 네, 네.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또 너무 갈라져 있어서 네네. 진짜 안 됩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텃밭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망치는 딱 좋은 주제가 바로 정치나 종교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구석기 네. 신석기인도 같이 사는데요. 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함께 보듬어 가야 할 사람들로 여기고 함께 좀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세요. 개구리알 얘기하고 도룡뇽알 얘기하고 정치 얘기 그만하는 걸로. 네. 자, 그럼 오늘 맞다. 우리 오늘 그 감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예. 감자 농사를 준비할 때입니다. 네. 텃밭에서 감자 농사는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인데요.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지만
뿌리가 아니라 줄기입니다. 네. 네, 줄기입니다. 감자는. 예. 네. 성장한 덩이 줄기가 이게 수확물인데요. 원산지는 남미 칠레와 페루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오기 한 6천 년 전부터 재배되어 왔다고 합니다. 구대륙으로 이렇게 전래된 이후에는 주로 아일랜드에서 많이 재배를 해서 아일랜드 감자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쌀과 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식량작물입니다. 요즘 근데 감자 질문을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씨감자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질문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씨감자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씨감자는 강원도 고냉지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에서 재배되어서 맞아요.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네네. 바이러스가 없는 거. 요즘은 뭐 조직 배양을 해서 조그만 알감자 같은 씨감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꼭 나오는 질문이 집에서 먹다 남은 감자 심어도 되느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씨감자 환경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서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수확량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씨감자를 심으면 20개를 수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먹던 감자 심으면 5알 수확한다. 이 정도로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할 때 먹고 남기지 않기로. 네. 네, 괜히 가장 심을 좋은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먹기. 네. 실험을 해보셔도 됩니다. 박 관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겠다. 물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씨감자는 한 달 동안 새싹을 길러내는 양분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40에서 55g 정도 되도록 잘라줍니다. 오, 잘나요? 예, 씨감자를 보면 움푹 들어간 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눈에서 싹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눈들이 보통은 이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모여 있는 곳이 감자에 있어서는 정수리 부분인데요. 여기를 위로 해서 소독한 칼로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네. 그 두 부분에 원폭 들어간 눈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절단대 부분을 소독해야 하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로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잿가루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유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리면 눈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오. 근데 뭐랄까요? 꼭 절단을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이 절단을 하면 감자들이 싹을 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죽겠다 싶으면 생명을 탄생을 시키는 거죠. 예, 예. 네. 씨감자를 절단하면 눈의 숫자가 적어서 자라는 줄기 숫자를 이렇게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큰 감자를 키울 수가 통통하게. 있습니다. 예. 신기합니다. 절단하지 않고 심게 되면 이 눈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자라는 줄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크기가 작은 알감자를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단한 감자는 보통 2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고요. 절단하지 않은 감자는 30cm 간격으로 넓게 이렇게 심게 됩니다. 저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절단한다는 행위 자체가 인위적인 거잖아요. 네. 사람이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거 한번 잘라볼까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강원도에 갔더니 네. 그 사실을 좀 알게 되는데요. 오, 씨감자로 이렇게 심게 되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감자는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눈을 숟가락을 갈아서 숟가락으로 눈만 파내서 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먹고. 감자는 먹고. 네. 야, 거기는 더 진일보한 방식이네요. 네. 자르는 게 아니고. 걸음이 많으니까 이제 충분히 그걸로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네. 신기합니다. 예. 그 심기 전에 네. 밭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감자는 재배 기간이 3달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초기 성장이 중요해서 평당 12kg 정도로 거름을 충분히 주고요. 다비작물이에요. 그래서 밭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칼륨 성분이 중요해서 재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칼륨 성분이 들어간 거름을 별도로 준비해서 섞어서 거름을 하게 됩니다. 뭔가 빨리 자라긴 하는데 먹는 양이 좀 많군요. 이것저것. 네, 그렇죠. 감자는 감자는 폭 60cm, 높이는 30cm 정도의 좁은 이랑을 만드는데요.
풍성하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일항을 구성합니다. 중부지방은 3월 마지막 주에 감자를 심고요. 네. 밭 준비는 언 땅이 풀리면 바로 준비하시되 시감자는 지금 당장 이래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미리 예, 예.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말려줘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3월 초니까 네. 지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시기상. 자, 올해도 이제 감자 농사 잘 해가지고 맛있는 하지 감자 수확할 때 기다려야겠네요. 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제 좁은 일항이라 그러니까 일항을 풍성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이 이제 5평 정도 텃밭이면 굉장히 좁게 이렇게 좁은 일항을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감자가 20개 달릴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진짜 몇 개 안 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감자를 심는 밭에 이 안에 감자가 20개가 들어가서 열릴 거야 싶을 정도로 풍성하게 좁은 일항이긴 하지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감자하면 김동인의 소설 감자가 네. 떠오르는데 사실 소설에서의 감자는 고구마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고구마를 감자로 부르고요. 감자를 하지 감자 또는 이제 북감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아이들과 텃밭을 하다 보면 정말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땅 속에서 캐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서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감자 고구마 키워서 아이들하고 같이 키워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근데 되게 좀 멋있네요. 네. 아이들이랑 이렇게 텃밭 한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챙겨볼게요. 3308님인데요. 텃밭에 호랑이 콩을 조금 심으려고 합니다. 호랑이 콩을 처음 심는데요. 이거 언제 파종하고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넝쿨이 올라가는 걸까요? 사는 곳은 부산 쪽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호랑이 콩이 이제 강낭콩인데요. 강남콩. 네, 강낭콩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키가 작은 강낭콩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넝쿨로 올라가는 강낭콩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 콩이 넝쿨로 올라가는 거예요? 호랑이 콩도 넝쿨 콩도 있고요. 키가 작은 강낭콩도 있어요. 이 안에서도 종류가 2가지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씨앗 모양을 잘 보시면 길쭉한 편인 콩은 키가 작은 강낭콩이고요. 왜요? 길쭉하면 키가 작고. 통통한 편이면 넝쿨 강낭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낭콩을 구매하실 때 종자를 구매하실 때 넝쿨성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을 때 씨앗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통통한 것은 넝쿨콩, 그다음에 길쭉한 것은 키 작은 강낭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심는 시기는 감자 심는 시기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심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부산 쪽이라니까 좀 부산 쪽이니까 보통 이제 3월 중순쯤이면 중순. 감자를 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아마 심으셔도 강낭콩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0703님, 텃밭에 고추를 10개 정도 심는데요. 해마다 노린재가 심합니다. 매일 잡아주러 가는데 그 다음 날이면 또 가득합니다. 올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심으려고 준비 중인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고추밭에 노린재는 저도 본 적이 잘 없는데요. 그래요? 네. 왜 여기만 그러죠? 예. 어떤 노린재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왜요? 보통 이제 이런 노린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노린재는 주로 곡식 작물에 많이 오거든요. 곡식 작물. 네. 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고추밭에 사이사이 고추 한 5포기 심고 나서 거기에다가 심었던 게 수수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린재라든지 벌레 피해는 이렇게 수수로 가는. 그래서 수수를 희생양 삼아서 고추를 키우는 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수수를 주고 고추를 잡자. 네, 그러니까 고추하고 수수가 아주 소중한 동반 작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수를 한번 네. 심는 거를. 그렇군요. 1008님, 용인 텃밭인데요. 마늘밭 보온용 부직포를 덮어놓은 곳에 벌레들이 빠르게 많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 부직포는 이번 주말에 제거 예정인데요. 벌레가 문제입니다. 혹시 그 방법이
대비할 방법이 뭘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렇게 마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보온용으로 부직포를 해놓으면 네. 그 겨울을 날려고 벌레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세상에. 따뜻하잖아요. 얘네도 살려고. 그렇죠. 네. 부직포를 걷어내면 또 습도도 이렇게 좀 습도를 유지하는 덮어놨기 때문에 습도가 유지돼서 공벌레라든지 콩벌레라고도 하죠. 뭐 쥐며느리와 같은 그런 벌레들인데 사실 마늘을 가해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그래요? 있는 네. 이제 다른 유기물들을 먹는 그런 이제 소동물들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부직포 걷어내면 습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떠나요? 이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생각보다 1008님 방법이 쉽습니다. 네, 걱정 안 하시는 걸로. 네. 또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7055님이 콩이요. 네. 콩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이제 메주콩을 얘기하시겠죠. 메주콩이요? 네, 예. 강낭콩이나 완두콩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콩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수확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키가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순지르기를 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비닐하우스 안에서 심으신 분들을 봤는데 수확량이 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심으실 거면 이제 한 여름에는 이렇게 걷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하우스 양 사이드 바깥쪽 편으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도 사실은 결실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비닐하우스 안에 심는 게. 굳이 비닐하우스 안에는 심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굳이 심으신다면 좀 바깥쪽으로. 네. 예.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구리시. 네, 반갑습니다. 구리시에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될까요, 선생님? 이름이요? 예. 저 김대선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우리 관장님이랑 대화하시죠. 질문 마음껏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이제 방송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네. 예, 제가 지금 구리시 토평동에 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텃밭을 분양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양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자를 좀 심고 싶어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화학 비료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경험자들한테 들었더니 네. 이런 텃밭을 가꾸고 이제 수확량이 굉장히 좀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급하는 텃밭들은 친환경 농사를 강조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구리시는 또 한강하고 접해 있어서 상수 네네. 보호구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화학비료나 비닐 뭐 이런 것도 전혀 이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좀 밑거름을 좀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화학비료하고 똑같은 정도로 효과가 좋은 거름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물비료를 만드시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물비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 주듯이
주시게 되면 수확량하고 크기를 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물비료는 그러면은 그 구매하는 데는 어디에서 사는 거죠? 구매보다는요. 퇴비가 있으면 퇴비를 물에다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갈색으로 우러나는 게 네네네. 바로 물비료입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만큼의 효과가 빠르고요. 네네. 속효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 예. 그런 방법을 쓰시면 수확량을 좀 늘릴 수가 있고 크기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해결되신 건가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네. 지금 질문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데요, 해결 방법? 네네. 그러네요. 저는 지금 굉장히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걸 그래서 다른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 올 농사 한번 좀 잘 지어보겠습니다. 네네. 아유, 화이팅 하셔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자랑도 좀 해주실 거예요. 사진도 네, 보내주시고. 나중에 그 수확하면 사진 찍어서 한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잘 안 됐다고 옆에 있는 거 찍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네, 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예,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를 아마 한 170 정도 가구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네네. 무리시에서. 네, 그 옆에 있는 그런 다른 텃밭가꾸기 가족들한테도 많이 전파하겠습니다. 아유, 네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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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궁금한 네. 거 있으시면요. 혹시 언제라도 그 문자로라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7159님인데요. 역시 감자 얘기입니다. 감자를 심기 전에 이미 싹이 너무 많이 자랐대요. 네. 근데 혹시 그걸 자르면 또 싹이 나오나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네. 싹이 나옵니다. 오. 네. 그 옆에서 이렇게 다시 또 나오거든요. 굉장히 신기해요. 네. 네. 아마 집에서 가지고 계신 감자 심으실 모양인데요. 쌍난 감자. 안 돼요. 7159님. 네. 씨감자 구매하셔서 네. 심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잘라도 싹은 또 나온다고 합니다. 7159님. 자, 3436님입니다. 감자에 재거름 같은 칼륨을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재거름이 없는데 그 대타로 칼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칼륨 영양제가 나와 있는 그런 영양제들이 좀 자재상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걸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네네. 고기 구이집 뭐 이런 데서 항상 무한정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얻어다 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그렇게 달라고 말 잘 못하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좀 그래서 그분들 다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값을 절약해 주는 그렇다면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 네. 그렇죠? 예, 금시도를 해야겠습니다. 또 5238님인데요. 봄에 서울 중랑천 텃밭 신청하려고 합니다. 옥수수를 키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네. 아마 이제 중랑구에서 시민농장을 아마 이렇게 분양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옥수수 가능합니다. 근데 옥수수는 보통 한 200포기 정도 심어야 알이 꽉 찬 옥수수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꽃가루가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포기 심어서는 이빨이 드문드문 빠진 그런 옥수수를 수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면적이 많이 필요한 거네요. 네네. 옥수수는. 그래서 옥수수를 키우고 싶으시면 네. 좀 바람이 안 통하게 해서 옥수수 꽃가루가 바람에 멀리 날아가지 않게 좀 키가 큰 작물 옆에 옥수수를 심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오이 그물처럼 이렇게 오이망을 치고 바람 방향을 가려주면 옥수수 꽃가루가 옥수수 수염에 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을 막는 그런 장치를 해주시면
알곡이 꽉 찬 옥수수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요 나쁨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일 다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